두 번째 시간 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이 등기 청구권을 물어봤어요. 자, 등기 청구권을 물어보면 질문의 의도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아닌 자, 소유자 이외입니다. 소유자 이외, 소유자 이외의 자가 청구한 것은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의 지위, 소유자, 물권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해보죠.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셋 중에 뭐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소유권이 복귀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의 복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인성. 그래서 소유권이 돌아왔네요. 그러면 을한테 남아있는 이 등기, 을한테 남아있는 이 등기는 말소하고 왔나요? 말소 안 하고 왔나요? 말소 안 했죠. 안 말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텐데 이렇게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이것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된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 외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하면 다 채권 청구권이에요. 고로 13번에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 박스 물권적 청구권, 거기 4번 하나만 물권적 청구권이네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해제돼요. 거기서 핵심 적자는 해제입니다. 해제 박스. 해제되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자, 여기 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4번 하나만 물권적 청구권이고 1, 2, 3, 5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소유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지금 등기가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거죠. 예. 등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소유자냐 아니냐. 그럼 일단은 매수인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이 등기 안 받았잖아요. 매수인이 등기 청구하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매수인에게 지금 등기 안 받아왔기 때문에 소유권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4번 그 하나만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것에 관한 틀린 것은, 자, 자주점유의 뜻이 뭡니까?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타주는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시점, 기준점은 언제입니까? 뭘 가지고 이거를 자주와 타주를 구분합니까? 이것은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 점유 개시 시점에 객관적 권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 권한이 뭐예요?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개시할 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로 가는 거예요? 타주점유.
매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로 가는 거예요? 자주 점유 이렇게 가는 거에서 자주와 타주는 점유 개시 시점에 객관적 권원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다. 자, 그러면 1번 점유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점유의 권원이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거니까 맞는 것이고,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전부 다 뭐다? 타주인데 특히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에 의한 점유는 자주점이다. 매매, 잠깐만, 그 매매는 무슨 의사로 해왔어요? 소유의 의사. 그래서 소유의 의사니까 지금 무슨 점이에요? 자주. 자, 잠깐만. 점유권에서 5개를 추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점유권에서 5개를 추정했다. 뭘 추정했습니까? 자, 자주 점유를 추정했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의 점유. 그 다음에 평원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그 다음에 계속적 점유. 이렇게 5개가 추정을 받는다. 뭐 한다고요? 추정. 추정받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입증 책임 진다 아니다? 안 진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입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매 의사로 사왔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 자주 점유는 뭐가 추정된다? 선의. 자, 그래서 3번 이상이 없고요. 자, 4번 갑니다. 점유자가 할 때 점을 박스 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가 아니라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점이다. 그래서 자주점유의 자를 박스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점자소타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점자소타. 이 박스, 이 판례에 점자소타 박스를 완전하게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점자소타. 자,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4번 들렸고 5번 타주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타주점유가 되겠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주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보존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존 등기에 대해서 이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쓰세요. 타주점이다. 무슨 점이라고요? 타주점유. 타주점유자가 보존 등기 해도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점이라고요? 타주야. 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처음부터 보존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나 듣는구나. 자, 봐요. 자, 건물을 내가 지었습니다. 주변가 지붕 올렸어요. 그럼 내가 원시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보존 등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주점유예요. 근데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단 내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개미잖아요. 개미. 직접 점유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자가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 의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타주점유자가 보존 등기했다? 이거 뭐가 안 맞는데? 이러기 때문에 타주점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도 뭐가 된다고요? 타주라고요. 자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냥 자신 없으면 애우세요. 판례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묻지 말고. 자, 15번. 아니, 설명드렸어, 방금 전에. 15번.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자, 1번 점유권과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점유권, 소유권은 영구무한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는데 지역권 설정해놓고 20년간 밟고 다니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세 번째,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점유권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혼동 박스. 자, 혼동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귀속됐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혼동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만 남기면 되고 제한물권을 날리는데, 이렇게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혼동. 그러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두 개. 뭐하고 뭐다? 점유권, 광업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점유권과 광업권. 거기 지금 점유권 나왔지요? 15번에 3번에 뭐가 나왔다고요?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3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짝지어졌다. 매년 출제가 되는 건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좀 살려서 가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점유 인도도 함께 됐다. 토지나 건물이 함께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인도됐다고요? 점유 인도. 목적물의 점유 인도도 같은 시기에 있었다.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목적물에 관한 점유 인도도 매수인에게 같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로 사왔으니까 의뢰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소유의 의사로 사왔잖아요.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유자입니다. 자, 자주점유자는 뭐가 추정되냐면 선의로 추정받아요. 무슨 점이라고요? 선의 점유자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했더니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말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한테 반환 안 한다고요? 회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가 악의의 점유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악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이 있고 난 뒤에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5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무효 취소가 되면 소유권이 뭐 한다고 했다고요? 복귀.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났습니다. 소유권이 복귀되는 과정에서 등기 말소하고 왔다? 안 말소하고 왔다? 안 말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니까 을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소유권만 자동 복귀한 거잖아요. 소유권만 복귀했지 등기 복귀 안 하고 목적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이거를 돌려받아야 되니까 을을 뭐라 부르냐면 회복자라 그래. 돌려받을 사람이니까 회복자. 그럼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점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뒤처리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자, 그래서 봅니다. 16번입니다. 16번 1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적법한 점유의 권은 박스 쳐보세요.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란 말. 거기서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상권, 거기다 쓰세요. 박스 위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말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그게 적법한 점유의 권한입니다. 적법한 점유를 가진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요 1번을 해결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1번 문제를 잘못 해결 못해. 뭐야, 유익비를 제출했는데 이게 적용 안 된다고? 안 돼. 자, 여기 봐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계약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유자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한 적법 전형을 가지고 있고 그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에 의한 유익비를 받아야 되고 전세권에 의한 유익비를 받는 거고 임차권에 의한 유익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유익비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뜻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걸 잘 못 맞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점유자가 적법한 권한이 있어서 유익비를 제출했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에 유익비 있습니까? 있다 그래줘 빨리. 전세권에 유익비 상환권이 있습니까? 임차권에 유익비 상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유익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지문이 맞는데 뭔 소리라 유익비 들어갔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1번을 갖다 답으로 골라놓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매년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나온다. 매년 나온다는 말은 문제가 점점점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매년 나온다는 말은 매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유익비에 관하여, 그래서 1번은 안 틀렸다는 소리고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고, 세 번째,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여기서 타인은 누굴 말한다? 여기 봐요. 여기 타인 누굴 말한다? 회복자. 그래서 여기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회복자한테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자가 꿀꺽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자, 4번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재기시, 박스 소재기시, 소 누가 키울 거야? 소 키워야지. 소재기시부터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맞다. 이거 민법 197조 2항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자, A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A의 부동산을 갑이 지금 위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갑의 부동산을 갑의 소유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에 갑처럼 나타납니다. 무효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무효가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띄니까 갑 소유로 나와요.
갑이 이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을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유도 이렇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지금 점유하는 점유, 이 을의 점유는 매매로 사왔으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이고요. 자주점이고 자주를 점유하게 되면 선의 점유로 추정되는 겁니다. 선의 점유로 추정을 받는다. 그런데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뭐 2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걸 알았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A가 갑한테 가가지고 이런 18 했겠죠. 그리고 다시 을을 찾아가가지고 귀하께서 이 내 그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를 사가셨는데 모르고 사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을이 순순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매매로 사왔는데 누가 돌려줘? 그거를 정당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안 돌려주죠. 그랬더니 A가 하는 말 4주 후에 봅시다. 아니나 달로 조금 있으니까 등기가 왔습니다. 뭐 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소가 제기된 것은 5월 1일 날 소가 제기됐고 10월 1일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점유자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나게 되면 이때 선의의 점유자, 자주의 점유자가 바뀌게 되는데 일단 자주 점유가 먼저 바뀝니다. 자주 점유가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주 점유가 패소 판결이 나면서 뭐로 바뀐다고요? 타주 점유로 바뀌어요. 그리고 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 바뀐다고요? 소제기 시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고요? 악의의 점유자가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되면 뭐가 발생한다? 과실수주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주권이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뭐한다? 반환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지금 5월 1일 날 소가 제기됐으니까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그래서 5개월치에 대한 과실을 토해내야 됩니다.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거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월세 받은 거 있으면 월세 토해내야 되고 사용이익 있으면 사용이익을 갖다가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회복자한테 이거 과실을 다 토해내야 된다. 왜? 반환하라고 돼 있으니까 토해내야 된다. 그것이 4번 지문인데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제기시 5월 1일 소제기시부터 뭐가 됐다? 악의의 점유자. 그 이후에 과실은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여기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수취권이 없으니까 반환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는 말이 되겠고, 자 5번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박스. 일어나서 멸실된 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임차권 박스.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일단은 거기 지금 선의의 점유자만 나오죠? 선의의 점유자. 자, 선의의 점유자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건이 있다고 오신했어요? 임차권. 오신했으니까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이란 말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자, 그러면 오신했으니까 믿어줄게. 그러면 지금 임차권이 있다고 믿어줬으니까 그게 타주점이네. 그러면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어떻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전손해배상. 어떻게 뭘로 간다고요? 전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현존이익만 물어준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임차권을 가졌다고 오신했으니까 믿어줄 것이고, 그러면 임차권은 타주점이고, 그러면 선의점유가 붙었으니까 선의의 타주점유자에게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고 17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기한 나왔습니다. 1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된다.
니은번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이거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제가 대법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증을 말할 수는 없으면 판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오래된 판례라서 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이 판례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토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20년의 시효 완성하는 중에 소유자 자체가 변경이 없어요. 그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역산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역산도 허용이 되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10년. 등기와 점유가 10년 되면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완성자는 과실 없이가 뭐예요? 무과실. 무과실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졌고 18번입니다. 가불병이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군요.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가불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 공유자가 가불병 3인이다.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 그래서 지금 이 공유물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유물을 취득했는데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을 갖다가 3분의 1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3분의 1만큼 미쳐요? 이 전체에 미쳐요? 전체에 미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가불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2번 틀렸는데 엉뚱하게 또 3번을 답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절반은 아마 3번 답했을 거야. 갑이 X토지를 단독으로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하다. 그래서 맞아요. 자,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사례를 바꿔보겠습니다.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사법상 효력은 채권 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이거 한 방이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5번은 판례 변경이 있었던 내용인데 갑이 단독으로 특정 부분의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병이 갑의 점유 부분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 명도는 청구할 수 없다. 있다였다가 작년에 판례 변경이 돼서 없다로 판례를 변경했다 말이죠. 그래서 인도,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 대신에 새로 추가됐다 그랬을까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뭐라 그랬어요? 지료, 차임, 월세 내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신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도할 것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면서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월세 차임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됐다. 이 말이죠. 자, 19번으로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군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 박스,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 철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 기출문제가 요거보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철거를 할 거냐를 기출문제를 냈어요. 자, 지금 50%의 확률로 지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말로 그러면 통행권자가 철거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한다. 1번, 2번 중에서 자, 통행권자가 철거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한다. 기출문제를 이 다음까지 냈습니다. 어디까지? 자, 이거 철거할 수 있는데 누가 철거할 거냐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자, 통행권자가 철거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한다. 누가 철거할 거예요?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되는데 통행권자가 철거한다.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땡, 틀린 겁니다. 철거할 수 있고 철거를 통행권자가 철거한다고 그 다음 기출문제에 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통행권자가 아니라 통행지 뭐라고요? 소유자가 철거하는 겁니다. 자, 20번 갑니다. 갑은 자기의 소유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보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 이 건물도 갑의 것이고 토지도 갑의 것이다. 그럼 토지와 건물 둘 다 한 사람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거고 을이 전세권자다. 자, 그럼 여기 이거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에는 최단 기간이 있다 없다? 또 없다 그러네. 있어. 토지는 없는데 건물은 1년 있단 말이야. 건물 1년 있어. 건물. 자, 최장 기간 있다 없다? 있다. 10년 있어. 어떡하려고 그래? 내년에 또 보려고 그래?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미쳐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최단 기간 건물에 대해서만 1년, 토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최장은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초과 안 되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갱신했습니다. 합의해서 갱신하더라도 다시 10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0년 초과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합니다. 20번에 1번.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세금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가 뭐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떡하냐?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세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수수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수수는 주고받는 겁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일단 1번은 맞아요. 2번, 을은 전세권자고 갑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을 전세권자 여기 봅니다.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전전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갑은 을의 입장에서 갑은 전세권 설정자죠? 다시 한번, 을이 전세권자면 을에 대해서 갑은 무슨 권자라고?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소유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설정자인데, 그러면 을은 이 갑의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 전전세가 자유롭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3번, 갑과 을이 합의로 전세권을 갱신하더라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만약 갑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전세권 소멸 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건물,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양도했으면 그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죠? 갭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랬을 때 이 건물을 갖다가 양수한 사람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의무를 지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봅니다.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거였는데 그 중에서 요 토지만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토지 이 양수인이네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토지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법적 사고가 아직도 안 섰어. 아니 지금 건물을 양수해야 전세권자 설정자의 지위를 양수. 토지니까 토지에 지금 전세권이 걸린 게 아닌데 토지만 양수를 해가지고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 중에서 어디에 전세가 걸렸어요?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가 양수하면 설정자의 지위가 양수가 되는데 토지를 양수했으니까 설정자의 지위는 양수가 되질 않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토지 양수를 한 토지 양수인은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민법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줍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다? 갑이다. 근데 거기는 임차인에게 줬으니까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설정자에게 주는 거예요. 설정자는 갑입니다. 갑에게 305조 법정지상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번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면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틀렸다. 자, 21번으로 왔습니다. 자, 21번에 2번 틀렸군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부정해서 이전하며 슬러시 잘라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특약에 의해서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자, 봅시다. 자, 공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승역지가 있고 이렇게 요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역지는 공로에 잡혀 있지 못하니까 맹지고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서 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해서 이 지역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를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요?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 잘 맞춰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만을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역지는 뭐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특약에 의해서 요역지만 지역권과 분리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자,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자꾸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걸 물어보면 잘 안 틀리는데 이쪽 걸 물어보면 틀린단 말이지.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처분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2번 다시 봐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소유해 부정해서 이전하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지역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뭘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요? 요역지를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요. 부역지를. 지역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21번이 이거 굉장히 잘 틀립니다. 이거. 자기가 맞췄다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거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문은 짧고 간단한데 의외로 맞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지문 굉장히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자, 22번 갑니다. 22번도 이것도 지문은 짧은데 이것도 맞추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유치권의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이 뭐예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자, 나눌 수 없다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공사비 채권, 수급인의 공사비 채권이 5천만 원이 발생을 해서 수급인의 5천만 원 공사비를 위해서 건물을 갖다가 점유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급인, 건물주가 4,500만 원을 주면서 유치권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가 500만 원 남았으니까 유치권 못 풀어준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니까 5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만 갚고 5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남았어요. 500만 원 때문에 유치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 자, 그래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다.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뭔다? 인정된다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많이 놓칩니다. 1번 지문이 틀린 정답인데 분할 가능에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요. 인정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에다가 건설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기자재를 납품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3억의 지금 채권이 있습니다. 3억의 채권인데 그럼 건설 기자재가 101동부터 해서 106동까지 다 쓰여졌겠죠? 다시 건축 기자재를 납품했으니까 101동만 자기 기자재가 들어가 아니라 101동서부터 106동까지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기자재를 납품했으니까 다 전체가 다 지금 됐고 3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106동만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죠, 다? 예? 분할 가능해도 하나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가능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의 분할 가능성은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잖아. 뭔 말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맞힌다니까. 국어 능력의 문제야.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 자, 23번 갑니다. 갑이 X건물의 부동산을 양수해서 거기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갑이 별채권 별도로 먼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걸 별채권이라 그래요. 23번 갑이 을의 부동산을 양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부동산에는 이미 을의 채권자 병과 정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볼게요. 자, 지금 을의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갑이 지금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됐습니다. 매수인이죠. 근데 매매로 4억이 이전에 이미 이 부동산에는 병에 의해서 1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저당권이 그 다음에 정에 의해서 2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매매 이전에 이미 병, 정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갑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이 갑을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를 싸잡아서 뭐라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근저당권 이후에 매수인이 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한 이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 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3취득자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변제를 못했다. 변제기에 변제를 못했다 이거예요.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이 자들이 경매를 집어넣을 것이고 경매가 진행되면 제3취득자들이 법원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을 자기가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서 경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들이 저당권, 근저당권을 갖다가 대위변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변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대위변제하고 저당권,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무도 총대를 안 매가지고 총대를 안 맺고 경락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3취득자들이 자기들이 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들이 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비용 상환 청구하면 그러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부터 우선 상환을 받게 됩니다. 우선 상환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봅시다. 그래서 23번에 1번. 갑은 X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병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이 있을 겁니다. 이 채권 최고액이 등기가 됐는데 등기가 10억 등기됐다 칩시다. 근데 확정될 때 1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3취득자들은 15억을 물어야 돼요. 등기된 채권 최고액만 물어요. 대변제할 때 얼마 문다? 채권 최고액 10억만 물고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거기 2번 병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여기서 갑은 매수인 소유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갑이 누구라고요? 갑이 소유자, 매수인, 제3취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최고액 등기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대변제하고 병의 근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위 이의 경우에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해도 여기 보세요. 을이 누구냐면 을은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도 대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병에 확정된 채권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칠판 잠깐 보세요. 정이 누구냐면 후순위 담보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이 누구라고요?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여기 봐요. 여기 누가 대위 변제하는 건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대위 변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위 변제 누가 한다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하는 거지 후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위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병이 확정된 채권액에 대해서 정 후순위 담보권자 정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대변제하고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없어요. 5번 갑은 지금 매수인 제3취득자예요. 갑이 X부동산은 보전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와 유익비를 추출한 경우에 갑은 X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법원에다 청구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틀렸잖아요. 자, 2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틀렸는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안 지우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쪽만 지었다 썼다 했어요.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자, 여기 가불병 3인이 이렇게 돼서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당권의 효력은 갑의 3분의 1만 미친다 그랬어요? 전부 다 미친다 그랬어요? 전부 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합의에 따라서 분할을 했어. 그래서 여기가 갑이 쓰기로 하고 을이 쓰기로 하고 병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할된 토지 우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시험 문제가 분할된 토지 우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분할 전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게 전체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분할된 토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은 분할 전에 설정했기 때문에 이 토지 전체에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거기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한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르라. 기억, 갑이 청약일로부터 15일간의 승낙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청약을 하였고 을이 승낙기간을 지나 승낙통지를 하여 갑에게 도달하였는데 슬러시 잘라보세요. 자, 갑이 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보내면서 8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승낙자에 해당되는 을은 승낙을 했는데 이게 20일 8월 20일경에 승낙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 통지가 온 거죠?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된 상태에서 승낙 통지가 왔을 때 이것은 승낙으로 볼 수 없고 뭐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갑에게 도착했는데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착했으면 이것은 새로운 청약이고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 잠깐만, 새로운 청약인데 이 청약에 대해서 이 청약자에 해당되는 갑이 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인 승낙을 했다 이거예요.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습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다 이거죠. 자,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청약이 을한테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니은번 갑이 2월 20일 2020년 9월 10일 을에게 A를 10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으나 을이 이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2일 갑에게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을 했는데 갑과 을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니은번을 뭐라 불러요? 오케이,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교차 청약은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의 청약이 양 청약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동일한 물건, A라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으로 양 청약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니은은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으니까. 디귿번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다. 여기 보세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는데 갑이 그 조건부 승낙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라 해서 을에게 도달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다시 거기다가 승낙의 통지를 보냈으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성립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나머지는 쉬었다 와서 한 방에 쫙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